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러 왔던 사람이, 그 사람이 결국 당신의 인생에 남게 된 적 있나요? 나는 그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었다. 창밖에는 여름을 닮은 늦봄 햇살이 내려앉았고 마당의 국화는 한참을 지나 피어나고 있었다. 마당에 물을 주고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초인종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낯선 시간이었다. 평일 낮 찾아올 사람은 없을 줄 알았기에 문을 열자 뜻밖의 얼굴이 서 있었다. 딸의 전 남편, 정우. 그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어머니, 아니, 선생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나는 몇 초간 말없이 서 있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우리 집 문을 통과한 날은 딸과 크게 다투고 떠난 바로 그날이었다. 그로부터 2년. 정우는 한 번도 이 집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그를 찾지 않았다. 들어오세요. 나는 조용히 말했고 그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커피잔 2개를 꺼내면서도 손이 약간 떨렸다. 이 조용한 집에서 이 남자와 다시 마주 앉게 될 줄은 몰랐다. 정우는 초췌해 보였다. 머리는 다소 자랐고 얼굴에는 피곤이 고여 있었다. 어떻게 지냈어요? 내가 먼저 물었다. 그건 어색한 정적을 깨기 위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럭저럭. 숨은 쉬고 있습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그가 꺼낸 첫 번째 단어가 죄송이라는 것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조용히 움켜쥐고 있었다. 오늘 여기 온 건 사실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제가 그땐 너무 어렸고 한참 모자랐고 감정에 치우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드렸다는 걸 이제야 알아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정우는 내 딸 유진과 대학 시절 만나 5년을 연애했고 결혼 생활은 고작 2년이었다. 처음엔 좋은 사위였다. 성실했고 배려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유진을 아꼈다. 하지만 점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었고 유진은 지쳐갔다. 결국 이혼을 먼저 말한 건 딸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며 정우에게 실망했고 또 화가 났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눈은 무너지기 직전에 사람처럼 보였다. 지금 유진이는 잘 지내고 있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피했다. 그런 유진이에게 그리고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며 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유진이와 함께 살던 집에서 발견한 편지예요. 유진이가 쓴 건데 어머님께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편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그를 바라보았다. 정우 씨, 그걸 지금 가져온 이유가 뭔가요? 용서받고 싶은 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다인가요? 그는 한참 말을 잃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대답했다. 사실은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모두가 떠나고 제 자신에게조차 실망하는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님 댁만큼은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이 집에서 나눈 말들, 함께 웃던 식탁, 어머님의 된장국 냄새까지도. 그는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나의 마음속에서도 이상한 소용돌이가 일었다. 그는 단순히 사과를 하러 온 게 아니었다. 그는 돌아갈 곳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정우 씨. 나는 그를 부르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지금도 유진이의 어머니이고 당신에겐 이제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때 나도 그 진심엔 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우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맺혔다. 나는 그저 한숨을 쉬며 식탁에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이젠 남은 걸 제대로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괜찮다면 가끔 찾아뵙고 싶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내 마음에 남아있던 얼어붙은 감정이 아주 조금 녹아내렸다. 나는 무언가를 잃은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그날 정우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문 앞에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다시 와도 괜찮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천천히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말없이 떠나지는 마세요. 그가 웃었다. 처음 본 듯한 미소였다.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문이 닫히고도 한참을 나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놓고 간 봉투와 커피잔 2개, 그리고 그 속엔 나도 몰랐던 새로운 봄이 살짝 얼굴을 내밀고 있었다.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던 봄날 오후였다.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에 나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 익숙하지만 낯선 발걸음. 그리고 그가 서 있었다. 어머니. 민재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한마디가 마치 먼 시간을 깨운 듯 집안의 공기조차 정적 속에 멈춰섰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한때 딸과 함께 웃던 사위.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그 관계로만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이름 없는 존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주 앉았지만 한동안 말이 없었다. 거실에 놓인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의 공백을 채우고 있었다. 딸아이와는 연락하고 있나요?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천천히 대답했다. 아니요. 지금은 각자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엔 어떤 미련도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대신 묘한 슬픔과 자책이 섞여 있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그는 말을 멈췄다가 눈을 들었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해주신 말들 이제야 조금씩 이해가 돼요. 나는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예전과는 다른 성숙함이 묻어 있었다. 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진중했고 조심스러웠다. 그 아이를 많이 힘들게 했고 어머니께도 민폐였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떠났고 그래서 돌아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여기 오게 된 건 단지 용서를 바래서만은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조금 당황했다. 그럼 왜 온 거죠?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사실 제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정말 가족이 된다는 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그저 웃고 인사하고 예의 지키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늘 묵묵히 제게 따뜻함을 주셨죠. 아무 조건 없이 밥을 차려주고 말없이 기다려주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지금에서야 깨달았어요. 그의 말에 나도 모르게 마음 한켠이 울컥했다. 나 역시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었다. 때로는 경계했고 때로는 딸을 위해 그를 밀어내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그때의 미숙한 젊은이가 아니었다. 상처를 통해 성장했고 실수 속에서 배운 얼굴이었다. 미안하다, 어머니. 그 말에 나는 작게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고 해서 모든 게 사라지진 않아. 하지만 진심이라는 건 느껴져. 그게 너의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 그날 저녁, 민재는 오래 머물지 않고 조용히 일어났다. 혹시 다음 주에도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정말 그냥 가끔 안부 전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은 괜찮지. 너도 누군가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할 테니까. 그는 안도한 표정으로 웃으며 정중히 인사하고 나갔다. 그가 떠난 뒤 나는 오래도록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를 과거에서 꺼내어 현재로 데려오는 일이다. 민재는 아직 용서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딸의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와 그 사이에서는 작은 틈이 열린 듯했다. 그 틈을 통해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민재가 다시 이 집을 찾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다. 이전보다 편안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나는 그가 올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괜히 몇 번이나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평소보다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다. 어서 와, 저녁은 먹고 왔니? 아니요. 혹시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따뜻한 국과 김치, 구수한 밥 냄새가 공기를 부드럽게 바꿨다. 식사를 마친 뒤 나는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민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무엇을 놓쳤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요. 그래. 생각이 많을 시기지. 인생이란 게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 내 말에 그는 잠시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도 있었고 고마움도 섞여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입 밖에 꺼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아이와의 결혼 생활이 쉽진 않았어요. 서로가 너무 다르고 상처도 많이 주고받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딸아이는 어릴 때부터 마음속을 잘 표현하지 못했어. 속으로 끙끙 앓는 성격이지. 저도 그런 줄은 알았는데 그걸 기다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지쳐버렸죠. 그의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동안 나도 딸을 원망했던 순간이 있었기에 그의 고백이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우리 집을 찾았다. 나는 그를 위해 반찬을 조금 더 챙겼고 그는 작은 꽃다발이나 과일을 들고 왔다. 처음엔 이 방문들이 그저 미안함에서 시작되었을지 몰라도 점점 우리는 서로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요즘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은 불쑥 내 가슴 속에 들어왔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본 것 같았다. 가끔은 그래. 혼자 있는 시간도 나쁘진 않지만 말이라는 건 나눌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더라. 내 말에 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래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지만 진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순간 나는 우리 둘이 꽤 닮아 있다는 걸 느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들. 그날 밤 민재는 문을 나서기 전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이상하죠? 예전엔 항상 어색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사이도 시간이 흐르니 이렇게 바뀌는구나. 나쁘지 않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이 집에 오면 다시 가족 같아요. 따뜻하고 숨 쉴 수 있는 공간.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남았다. 가족이란 꼭 혈연이나 법적 관계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었다.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이.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 싶었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수첩을 꺼내 과거의 사진들을 정리했다. 딸과 민재가 웃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오래된 내가 젊었을 때 가족과 함께 웃던 사진 앞에서 나는 한참 동안 머물렀다. 그 시절에 나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다. 가정을 지키려 했고 딸을 위해 희생했고 남편과 함께 버텼다. 그러나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너무 적었다. 민재는 지금의 나를 바라보며 과거의 나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일지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그와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금기나 선을 넘는 것이 아닌 공감과 회복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누군가를 단지 사위 혹은 장모로 보지 않고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적 성숙의 시간이기도 했다. 민재와의 작은 만남들이 쌓이면서 내 일상도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예전엔 조용한 부엌과 텅 빈 거실이 익숙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말소리, 따뜻한 찻잔의 온기, 함께 나누는 기억들이 공간을 채워갔다. 그날도 민재는 퇴근길에 들렀다. 손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여기 지난번 말씀하신 책, 도서관에서 찾아봤어요. 그 작은 정성이 얼마나 반가웠는지. 나는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고 조용히 식탁에 마주 앉았다. 요즘은 말이야, 누가 뭘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움직여주는 사람이 정말 귀해. 내 말에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심으로. 우리는 종종 대화를 나눴다. 예전에는 피상적이었던 말들이 점점 깊은 이야기가 되었다. 나는 내 젊은 시절의 고민을, 엄마로서의 두려움을, 아내로서 겪었던 무게를 나누었다. 민재도 자신이 왜 무너졌는지, 왜 도망치듯 관계를 멀리했는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해갔다. 서로 다른 세대지만 같은 외로움 속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말했다. 사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왔어요. 어머니께 잘못한 것도 있고 딸과의 일도 정리가 안 됐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지. 시작이 뭐든 결국 사람이 머무르는 이유는 마음이 가기 때문이야.
그는 조용히 내 눈을 바라보았다. 이젠 편안해요. 이 집도, 어머니도. 내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었던 건 민재가 나를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내 의견에 귀 기울였고 내 삶의 경험을 존중해 주었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오랜만에 존중받는 존재로 느껴졌다. 우리는 서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보다 더 깊은 신뢰로 천천히.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돌아왔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자신만의 삶을 찾기 위해 떠났었고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얼굴로 우리 집 문을 열었다. 엄마, 오랜만이야. 나는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모든 갈등과 후회가 눈물로 녹아내렸다. 저녁 식탁에 세 사람이 다시 모였다. 민재, 딸, 그리고 나.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민재는 예전보다 훨씬 침착하고 따뜻하게 말을 이어갔다. 고마워요. 다시 이렇게 셋이 앉을 수 있어서.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서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딸은 내 방에 들어와 물었다. 엄마, 그동안 민재랑 많이 가까웠어? 나는 숨을 고르고 정직하게 말했다. 응, 많이 이야기했어. 서로 상처도 있고 위로도 필요했거든. 하지만 그건 서로를 다시 이해하기 위한 시간이었단다.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엄마가 그 사람을 용서해줘서. 그리고 나도. 며칠 후 민재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그리고 어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그걸로 충분해. 삶은 다시 시작될 수 있어. 누구에게든. 그는 내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허브 지금 이 순간. 민재는 이제 새로운 도시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딸도 각자의 길을 찾으며 예전보다 더 편안하게 나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뒷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이제는 내 이름을 가진 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존재했다. 내가 바란 건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었다. 민재는 그 역할을 해줬고 나는 그를 통해 내 마음의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이 비록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었을지라도 서로의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 인연이었음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누군가의 사과든 우연한 만남이든 혹은 내면의 용기이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피어나는 계절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야기도 어딘가에서 따뜻하게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벚꽃